네, 계속해서 55번입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할 경우 최대 경관, 아무런 보안 공사다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면 600m입니다. 철탑의 최대 경관 600m. 56번 고압 보안 공사에서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할 때 경관은 얼마 이하여야 합니까? 고압 보안 공사입니다. 표준 경관이라면 A종에 150이겠지만 보안 공사이기 때문에 100m입니다. 57번 다음 중 고압보안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얼마요? 8.01에 5죠. 8.01에 5.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01에 5. 예, 이런 것도 말로 외우시는 거고요. 58번 볼게요.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선으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전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합니까? 154kV입니다. 우리가 100kV까지는 55, 100에서 300까지는 150, 300을 넘으면 200이었죠. 154는 100에서 300까지 포함되니까 150입니다. 얼마? 58.84에 150입니다. 59번 일종 특과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한 154kV 가공 송전선로는 전선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긴 경우 몇 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는 3초인데 100kV를 넘으면 2초입니다. 154kV는 100kV 넘죠. 따라서 2초. 60번 다음 중 제2종 특과 보안공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특고압 가공전선은 연선이 것. 2번 지지물로 사용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2 이상일 것. 3번 지지물이 목주일 경우 그 경관은 100m입니다. 100m고요. 3번 지지물이 A종 철주일 경우 그 경관은 150m가 아니고 100m죠. 목주나 A종이나 같죠. 예, 그래서 목주도 A종 철주도 100m입니다. 61번 전선의 단면적이 38제곱밀리미터인 경동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 비정철조 또는 비정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하는 특과 가공 전선로를 3종 특고 보안공사에 의해서 할 때 얼마? 몇 미터 이하여야 합니까? 200이죠. 200. 3종 특고는 비종이 200입니다. 예, 비종 200. 우리 앞에 있죠?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상부 조영제 옆쪽입니다. 상부 조영제 옆쪽. 상부 조영제 그리고 여기서 절연전선이다, 케이블이다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면은 1.2 고압도 저압도 모두 1.2가 됩니다. 상부 조영제 위쪽은 2m인데 옆쪽은 1.2m입니다. 케이블이다, 절연전선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2가 됩니다. 63번 600V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이 위쪽에서 상부 조영제와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 조영제 이격거리 몇 미터입니까? 62번에서 있었지만은 2m가 됩니다. 2m. 64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 특급 가공전선의 보안공사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입니까? 여기서 22,900V입니다. 그리고 2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는 3종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급 보안공사죠. 64번에는 3번. 65번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과 가공전선이 상부조영제 위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특과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조영제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 합니까? 단 종류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그래서 상부조영제 위쪽이면서 케이블이에요. 얼마? 1.2m. 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부조영제 위쪽 케이블 보시면은 1.2라고 되어 있죠. 66번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은 건물 옆쪽에서
옆쪽입니다.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종지에서 이격거리는 몇 cm입니까? 65번에서 조금 전에 케이블 상부조영제 위쪽에 케이블 1.2였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뭐예요? 상부조영제고 케이블인데 옆쪽 또는 아래쪽에 0.5로 되어 있죠. 이것에서 답은 50cm가 됩니다. 67번 765kV 특과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2차 접근 상태로 있는 경우 전선 높이가 최저 상태일 때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 이격거리 몇 미터입니까? 400kV 넘을 때 이 경우 얼마나 그랬어요? 28m입니다. 28m. 답은 4번. 68번 시가지의 시설하는 154kV 가공전선을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도로와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입니까? 우리가 68번에서 도로입니다. 도로는 얼마? 35kV 기준이요. 35kV 기준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다? 단수 곱하기 0.15 이거 중요한 거죠. 도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154km입니다. 154km 했으니까 얼마? 단수를 구합니다. 단수. 얼마? 10분의 지금 35km 기준인 35km인데 154죠. 154. 마이너스 35 하면 12단이죠. 네. 뭐 12단. 그러면 얼마? 35km 기준은 3m니까 3m 플러스 12 곱하기 0.15 하니까 4.8m가 됩니다. 62번에는 2번 4.8. 69번이에요. 특구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여 도로 상부 측에 시설된 경우 보호망도 같이 시설하려고 한다. 보호망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보호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러면 매번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세로 1.5m 이하 맞고요. 이번 보호망이 특구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구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고요. 2분의 1 이상이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상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3번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특구압 가공전선 직하일 경우 인장강도 8.01에 5. 4번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특구압 가공전선 직하 그 밖의 경우 인장강도 얼마? 5.26에 4가 됩니다. 69번에는 답이 2번. 70번 특구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2차 접근 상태. 그러면 몇 종 특구 보안공사? 2차 접근 상태는 2종 특구 보안공사입니다. 답은 3번. 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71번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이 접근 또는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케이블이 아니다. 저압은 60에 30, 고압은 80에 40. 케이블이 아니다. 80이죠. 72번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 노의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각각 몇 cm입니까? 단 어느 한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 아닌 경우입니다. 저압 가공전선 상호간이니까 얼마? 60에 30이었죠.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30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60입니다. 71번에 있는 해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번도 볼게요. 계산 문제가 다 이런 것들이죠.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과 1차 접근 상태를 시설하는 경우 66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60kV 기준 2m입니다. 60kV 기준 2m. 따라서 어떻게? 단수 구합니다. 단수인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이 66kV죠. 66 마이너스 60
0.6은 1단입니다. 1단. 그럼 얼마요? 2m 플러스 단수 1 곱하기 전선 상호간은 0.12예요. 0.12. 그러면 2.12m가 됩니다. 73번에는 3번이고요. 74번 넣어볼게요. 74번. 3, 4km 가공전선과 154km 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입니까? 근데 이따는 있죠. 큰 것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345와 154면 단수 구할 때 큰 건 뭐? 345 기준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단수는 345 기준 얼마? 60kg죠. 얼마? 그러면 얼마? 28.5는 29단이죠. 29단. 따라서 얼마? 2m 플러스 단수 29 곱하기 0.12를 하니까 5.48입니다. 5.48. 74번에는 3번. 75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무엇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정특고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해도 되는가? 뭘까요? 이 사이에 뭘 시설하면은 이정특고 보안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막이죠. 보호막. 예. 75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76번.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는 경우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 이격거리 몇 cm입니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죠? 저압은 60에 30, 고압은 80에 40이에요. 일단 케이블이다. 그럼 얼마? 고압인데 케이블이니까 80에 40. 답은 3번이죠. 77번. 6000V 가공전선과 6000V 고압이죠. 안테나가 접근한 시설될 때 전선과 안테나 수평 이격거리도 얼마입니까? 단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한 거 똑같죠? 80에 40인데 케이블이 아니다. 그러면 80입니다. 답은 3번. 78번.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경로전선을 사용합니까? 얼마? 14.51에 38. 예, 답은 4번입니다. 4번. 79번 상용전압 154kV인 예, 뭐 79번도 동일하죠. 예. 앞에서 했던 거고 보시면 비슷한 겁니다. 송전선 시설에서 전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도 뭐 몇 미터인가 똑같죠. 얘도 얼마? 단수 60km 기준이죠. 얼마? 154니까 10단에 10단. 10단에 뭐 기본이 얼마? 2m죠. 2m. 2m. 단수 10 곱하기 0.12 하니까 1.2 3.2m가 됩니다. 79번에는 2번. 계속해서 80번입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경과는 농사용 저압 30m. 군해와 농사는 똑같이 30입니다. 81번. 방직 공약 군해도로 220V 조명등용 가공 전선로 시설하려고 한다. 전선로의 경과는 농사용과 마찬가지로 30m. 82번. 특고압 가공 전선 시설이 있어서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경우에 각각 접지한 곳 상호 간의 거리는 견선에 따라 몇 미터입니까? 상호 간의 거리 접지봉과 접지봉 사이 300m 이하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83번.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2초 안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가지는 22.9km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 저항값이 305 이하이며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야 합니까? 이건 뭐요? 15kV 이하, 15,000V 이하일 때는 300에 30.
15,000V에서 25,000V까지 얼마? 300에 15가 됩니다. 각각은 300인데 전체를 합했을 때는 1km마다는 15가 되죠. 답은 2번 15ohm입니다. 84번 25km 이하의 특과 거근전선도가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25km 이하입니다. 사용 전선은 양쪽 모두 나전선이면 지금 여기서 25km 이하니까요. 얼마? 1.5가 됩니다. 1.5. 네, 1.5. 답은 3번이고요. 85번 시가제 시설하는 특구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합니까? 시가지죠. 시가지는 400m입니다. 400m인데 단조일 때는 300m고요. 그래서 전선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할 때 있죠. 그때는 250m가 됩니다. 지금 특별한 아무 말 없을 때는 그냥 시가지 철탑 400m. 86번 22kV 특구압 가공전선의 전선은 특구압 절연전선으로 시가지 나오면 전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보다 전부 다 더 안전에 신경 써야 됩니다. 시가지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상인가 했는데 우리가 시가지인데 아무 말 없으면은 10m가 되죠. 아무 말 없으면 10m입니다. 그런데 절연전선을 시가지에 사용하면은 8m가 됩니다. 8m.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35kV 이하의 아무 말 없으면 10m. 절연전선의 경우 8m가 됩니다. 87번 154kV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구압 가공전선은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 자동적으로 이를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입니까? 시가지인데 100kV 초과했을 때 1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죠. 답은 1번입니다. 88번 154kV 특구압 가공전선으로 시가지 경동전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정 특구 보안공사와 비슷하다 그랬죠. 100kV 미만일 때는 55, 100kV에서 170kV까지는 150, 170kV를 넘으면 240제곱밀리미터입니다. 여기에서는 100kV에서 170kV 쌓이기 때문에 150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답은 2번. 89번 사용전압의 170kV를 초과하는 특구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니까 170kV 초과의 시가지는 240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90번 다음 중 지진 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중 전선로는 무조건 반드시 꼭 케이블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 91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지중전선로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지 인입식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답은 2번. 92번 지중전선로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매식 맞고요. 2번 전선은 절연전선 아니고요. 3번 전선 절연전선 사용하고 내화 성능에는 비닐관도 아니고 4번 절연전선 아닙니다. 케이블에다가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 답은 1번이고요. 93번 지중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점이 없다 0.6이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답은 4번. 94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은 견관,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개장 케이블이죠. 예, 이런 것은 견관, 트라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나 개장한 케이블 답은 3번입니다. 95번 지중전선로에서도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의 크기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까? 1. 가로 세로 높이 1 하면 1세제곱미터입니다. 답은 4번. 96번
다음으로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해 시설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 맞죠? 이번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다음 뚜껑은 시설자가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은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 시설할 것은 규정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 없었어요. 97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가 적당한 것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뭐와 또는 뭐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뭐요? 누설 전류와 유도작용. 예. 답은 4번입니다. 98번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몇 cm 이하일 때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겹벽을 설치해야 됩니까? 이 기준 30cm였죠. 30cm. 내화성 겹벽 뭐 15cm도 있고 30cm도 있었는데 30cm였습니다. 답은 3번. 99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 저압이죠. 저압. 배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할 경우 전선은 노면상 저압은 2.5, 고압은 3m입니다. 저압은 2.5, 고압은 3m. 답은 2번이고요. 100번. 다음 중 터널한 전선로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터널한 전선로입니다. 1번. 저압 전선은 지름 2.6mm의 경동전선의 절연전선. 맞죠? 2번. 고압전선은 절연전선 사용해서 합성 수지간 고압은 애자나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3번 저압전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를 내면상 또는 노면상 몇 미터? 저압은 2.5m요. 4번 고압전선은 금속관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고 이를 내면상 3m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101번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알맞은 것은입니다. 수상전선로. 일반 상전압이 고압일 경우는 뭐다?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아니죠. 캡타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2번 가공전선로에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이 육상에 있는 경우는 지표상 5m가 되죠. 5m. 3번 가공전선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 5m 맞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고압 수상전선 지락 생길 때 때를 대비해서 전로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뭔가 이상하죠?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됩니다. 101번에는 답이 3번. 102번 교량 위에 시설하는 조명용 저압 가공전선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최소 굵기 얼마요? 저압 가공전선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최소 굵기 얼마? 2.6 얼마? 2.3에 2.6이죠. 2.3에 2.6 마지막 103번입니다. 임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 시 사용기간 우리가 철탑했을 때 임시 나왔을 때 몇 개월이었어요?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입니다. 답은 4번. 6개월 이내에 거세야 한다가 됩니다. 지금까지 2장 전선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